자, 스쿨 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퀴즈. 자, 도끼, 나무, 망치, 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장의 그림 카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에 쥐어드린 다음에 도끼, 나무, 망치, 톱 중에 세 가지는 가지시고 하나는 버리세요.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 가지를 갖고 어떤 한 가지를 버리시겠습니까? 자,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끼, 나무, 망치, 톱. 잠깐 포즈 버튼 누르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것은 1970년도에 러시아의 어떤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인데요. 그 실험의 내용이 이래요. 읽고 쓸 줄 아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고 배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자를 전혀 읽고 쓸 줄 모르는 시골 나무꾼들은 일자 무식의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에 사는 사람들, 즉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무엇을 버린다고 했을까요? 네 가지 중에 나무를 골라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끼, 망치, 톱은 연장, 툴,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시골 나무꾼들, 일자무식 시골 나무꾼들은 망치를 골라냈어요. 그래서 왜 망치를 골라냅니까? 아니 저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골라내던데 당신은 왜 망치를 버리세요? 라고 하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네? 나무 토막을 버린다고요? 아니 나무 토막이 없으면 망치, 도끼, 톱도 다 쓸모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죠. 도끼와 톱은 나무를 도끼질하고 톱질할 때 이게 관련이 있는데 망치는 못이 없으니까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버린다. 이게 바로 시골 나무꾼들의 생각입니다. 일자무식한.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던졌을 때 이처럼 쓰임새나 쓸모 중심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걸요. 어떤 분들은 도끼를 골라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톱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이유로 뭐 도끼가 있으니까 톱은 없어도 되겠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나무를 골라냈더라도 도끼나 톱으로 언제든지 나무를 구해올 수 있으니까 나무를 버리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런 식의 답변들이 모두 쓰임새, 쓸모, 관점에서 하는 거죠. 쓰임새 관점. 즉 맥락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가지 중에 도구냐 도구가 아니냐, 연장이냐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골라낸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도구가 무엇인지, 툴, 연장이 무엇인지 지식이 있고 분류해낼 수 있는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망치를 골라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쓸모 있는 생각을 제때제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4개, 도끼, 나무, 톱, 망치 4개를 쭉 나열해놓고 하나 다른 걸 골라내라 할 때 나무 토막을 골라내는 아이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망치를 골라내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대부분 그 지혜로운 관점에서 망치를 골라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골라내는 답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이때 스쿨 스마트가 이겁니다. 학교 똑똑이. 학교에서 똑똑한 아이들. 스트리트 스마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똑똑한 아이. 자, 이렇게 개념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스쿨 스마트를 키우고자 했던 모델이 바로 합리성 훈련을 하는 합리 모델 패러다임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스마트. 일상에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맥락 민감성을 키워주는 창조 모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합리 모델 사회에서 창조 모델 사회로 변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미 이 시대로 넘어온 회사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회사나 이곳에 머물러 있는 학교나 대한민국 학교는 이 시대죠. 아직도. 여전히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처지는 겁니다. 도태될 것입니다. 빨리 노선을 바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문에 소개된 칼럼을 제가 읽겠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우지끈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튀고 볼 것인가? 침착하게 소리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해서 심각하면 튀고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냥 무시하고 그럴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라 노력했던 지나치게 논리적이었던 인간은 자손을 그리 많이 남기지 못했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문명사회로 접어들면서 본능에 따라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시대 통섭학자로 알려져 계시는 최천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조선일보의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쓴 때가 언제냐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보름 정도 지나서 이런 칼럼을 썼던 겁니다. 우리는 왜 그 거대한 배에서 매뉴얼대로만 매뉴얼만 따르려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가? 이 시대는 매뉴얼만 따라서는 안 된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는 본능적 직관을 따라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 본능을 따라 살기에는 복잡한 시스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칼럼을 썼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칼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설명하고 인과론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은 21세기 들어와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둘째, 창조 모델은 합리 모델에 비해서 협동보다는 협력을, 콜래보레이션, 효과성, 효율성보다는 창조성을, 피드백보다는 피드 포워드를, 인사이트보다는 아웃사이트를, 합리성보다는 직관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창조 모델은 맥락 민감성을 키우는 것, 즉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강조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직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